예, 통통통 주치. 예, 우리 앞서 남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통통통 주치의는 7대 암 극복을 위해서 우리 아주 유능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예,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는 유방암 특집으로 함께 해볼 텐데요. 이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소홀해지기가 좀 십상이거든요. 자, 오늘 요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유방암센터 전창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유방암입니다. 보통 이제 유방암 이러면 뭐 출산 후 여성들에게 네.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20, 30대 젊은 여성에게도 유방암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유방암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방암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젊은 여성도 유방암에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고 또 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기가 유방암 발병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에스트로겐 외에 그 발병 요인을 보시면 이전에 한쪽에 유방암을 경험을 했든지 유방암의 전구 증상인 비정형 상피세포 증식증이 있든지 또는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경 이후에 비만 여성이나 흉부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인 분에서 이렇게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식습관을 포함한 그 서구화된 그 생활 습관이 유방암의 발병률을 이렇게 증가하게 하는데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또는 12세 이전의 초경 55세 이후에 폐경을 하시는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 높고요. 또는 습관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또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유방암이 높아서 이런 그 서구화된 사회생활 습관이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네요. 네. 근데 보통 이 유방암 하면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몽우리가 만져지면 네. 유방암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만져봐도 몽우리가 지어지는 분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통증이 있으면 그게 다 유방암인 거예요? 네, 그 유방외과를 찾아오시는 여성분들이 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유방의 통증입니다. 하지만 유방의 통증은 유방암의 증상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전체 유방암의 1.9%만 유방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우연히 발견된 몽울, 즉 통증이 없는 몽울을 주소로 병원을 오시게 되고요. 검사 과정을 통해서 유방암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의 몽울로 유방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는 약 60%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유방암의 증상으로는 피부의 변화, 유두의 변화가 있는데요. 유방의 피부가 보조개처럼 쏙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붉게 물들거나 귤껍질처럼 두꺼워지거나 이런 경우에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유두도 마찬가지로 딸려 들어가거나 또는 습진처럼 변하거나 이런 경우에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 분비물도 유방암의 한 증상인데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고 유두의 여러 구멍 중에 한 구멍에서만 나오고 짜지 않아도 자연히 나오는 경우에는 유방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요. 또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암세포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겨드랑이의 덩이가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기검진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약 30%나 됩니다. 증상이 없다니까 또 더 무섭고 두렵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 자가 진단도 좀 자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유방암 조기 검진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가 검진입니다. 자가 검진은 습관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생리를 하시는 분은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뒤 수술을 하시거나 폐경으로 인해서 생리가 없는 분들은 매달 1일과 같이 특징적인 날 하루를 골라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 육안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유방의 양쪽 모양이 비대칭인지 피부나 유두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져보는 겁니다.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마디를 이용해서 유방을 만져서 멍울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유방의 전체를 골고루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쥐지 않고 눌러서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에 멍울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유두에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유두를 아래 위로 좌우로 눌러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방의 자가검진을 시행하고요. 이 자가검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를 찾아내시는 게 아니고 지난달 자가검진과 이번 달 자가검진 사이에 어떤 변화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발견이 되면 유방 전문의를 찾아서 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난달과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네네, 그렇습니다. 찾아라. 네네. 그 본인 스스로가 이거 뭐 아닌데 이게 아니고 네네. 지난달하고 무조건 뭐 이상이 있으면 그렇죠. 달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보통 암은 뭐 1, 2, 3, 4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유방암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1, 2, 3, 4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로 종양의 크기, 두 번째로 겨드랑이 림프절의 전이 유무, 그 다음에 유방을 제외한 다른 원격 장기로 전이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를 1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양의 크기가 5cm 미만이면서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암세포가 간 개, 3개 미만인 경우를 2기, 종양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또는 겨드랑이로 임파선에 간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를 3기, 그 외에 뼈나 폐, 간, 뇌 이런 원격 장기로 전이가 간 경우 이런 경우를 4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병기에 따라서는 뭐 치료 방법이 뭐 병이 심하면 좀 더 강하고 독한 치료를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제 유방암의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누는데 수술적인 방법은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과 유방 보존술식으로 나눕니다.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은 말하자면 유방을 다 절제하고 그리고 그쪽에 동측의 겨드랑이 임파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 보존술식은 종양을 포함한 유방의 4분의 1 정도 일부만 절제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방 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1기, 2기 정도로 아주 작을 때 발견된 경우에는 이렇게 유방 보존술식 일부 절제가 가능할 거고 3기 이상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결국 유방을 다 절제하실 수밖에 없죠. 저희가 만약에 유방이 조기 진단이 된다면 유방 보존술식이 가능할 거고 이 유방 보존술식이 되면 유방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미용적인 만족도를 유지한 채로 유방을 다 절제하는 데서 오는 합병증도 예방하고 이런 좋은 치료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항에스트로겐요법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암세포가 가 있는 경우는 항암요법을 다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방사선요법은 좀 더 진행이 된 경우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암세포가 갔는데 4개 이상인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항에스트로겐 요법은 병기와 무관하게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냐 안 민감하냐를 따져서 여성 호르몬에 의존성인 암들은 반드시 약을 모든 여성이 드셔야 합니다. 야,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요즘 그 남자들도 네네. 이거 걸린다. 네, 흔하진 않지만 뭐 저도 한 5명 정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는 여자 환자의 발병률에 비해서 1% 내지 0.5% 미만에서 발생하고요. 대한민국은 0.4%의 그 남자 유방암 발병률이 있습니다. 증상은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몽골이 만져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검사를 해보시면 유방암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대체로 여성에 비해서 유방의 조직이 작기 때문에 발견될 당시부터 빨리 주변 조직으로 침습이 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예후가 많이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유방의 몽골이 만져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형 유방이라는 양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꼭 병원에 가셔서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방이 최선이겠죠. 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유방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먼저 뭐 사회 문화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젊은 때 하시고 모유 수유를 반드시 시행하시고 폐경후 호르몬 요법을 피하고 이런 방법으로 유방암을 낮출 수가 있고요. 식습관을 또 개선하셔야 되는데 뭐 미국 암협회에서는 그 야채와 과일이 유방암 위험도를 낮추고 술과 비만이 높이고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음주 생활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번 하실 때 약 50분 이상 숨이 약간 차할 정도의 중등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방암이 걸리게 되면 유방암 치료 성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게 조기 진단입니다. 이 조기 진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을 일부 절제한다든지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피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가검진과 정기적인 검진 이걸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뭐 보통 보면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건강은 과신할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정기 점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